그때 범상치 않은 실루엣 발견. 어머. 사람 뒤로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녀석의 정체는? 계세요? 네, 누구세요? 동물농장에서 나왔는데요. 어머, 혹시나 사나운 맹수일지도 모르는 일. 긴장된 순간 어머. 엎혀 있어. 아니 떡하니 사람 등에 엎인 이 녀석은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개예요? 저 삽살개요. 삽살개요? 예. 삽살개? 삽살개라고 하면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대표 토종견으로 타고난 기질이 충성스럽고 영리하며 용맹한 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나 어부바래 어부바 이 녀석은 어째 이름값은커녕 덩치값도 못하고 어부바 삼매경이다. 이렇게 업어달라고 나와서 못 쳐요. 이렇게 안 업어주면 못 베겨요. 얘가 업어달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언뜻 봐도 쌀 한 가마니 정도는 나가 보이는데 뭐 하는지 이렇게. 아니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 안 내려. 이제 내리지 엄마 힘드니까. 이거 뭐야? 이 손을 꽉 쥐고 있네 이게. 어?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아. 엄마를 완전히 아는 아니 거군요. 세상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다. 아니 사람으로 쳐도 등치가 엎일 등치는 예. 아니잖아요. 얘 좀 봐 이게. 내리기 싫다. 어? 엉덩이에서 손을 떼자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녀석. 아이고 어? 내리라 할 때 안 내리고. 이렇게 내리기 싫어하는 이 녀석 바로 미돌이다. 왜 이렇게 업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모르겠어요 저도. 아유 얘만 이렇게 그래요 얘. 아우 애기 짓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 애기 하면서 키워서 그런가. 엄마. 그런데 그래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고 한 마리가 또 있네요? 이 복실이요. 친구들이 어떻게 앞을 복실이 보세요? 엄마. 눈이 어딨냐? 긴 털에 두 눈이 가려진 정통 삽살개의 외모를 갖춘 복실이. 이렇게 두 마리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또 하나 또 저승사자 하나 있어요. 저승사자요? 차돌이. 등장부터 요란스러운 요 녀석. 크기도 힘도 단연 최고. 거친 영혼의 삽살개. 아유 시작부터 너무 흔들었나. 아유 전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어디야 여기가. 네, 얘가 저승사자. 엄청 크네요 얘를. 와. 제가 사자 키우고 싶었는데 사자들 키우고 싶다는 말에 쑥 들어가게 만든 얘가. 그야말로 사자를 능가하는 카리스마 차돌이. 어우 든든해요. 얘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 잡아. 이름을 부르자 곧장 달려가는 녀석들. 뭐야 차돌이 뭐죠? 언니 엄마 차돌이 뭐? 아니 주방까지 들어와요? 예. 주방까지 들어와요. 사과 줘 사과. 하나도 없네. 뭐 줄까? 사과.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와. 거참 말은 잘 듣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런데 복실이가 다가가자 살짝 피하는 할머니? 아니 미도리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복실이한테는 왜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걸까? 야좀 크긴 크네요 진짜. 아이 나 인사했으니까 어부바 해줘 어부바. 그 사이 할머니와 복실이는 대치 중이다. 얘들 좋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다짜고짜 달려드는 복실이와 애써 피하려는 할머니.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이뻐. 사랑해. 너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한 번 뽀뽀를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침을 빼니까 싫어서 그렇지. 그래. 아이 사랑해. 이뻐. 지금 카메라 앞이어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할머니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복실이의 뽀뽀. 이게 낯설지가 않고 자연스러워요. 녀석 또. 외국에 오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아니 걔가 참 저기 사랑하는데 뽀뽀는 하기 싫죠. 아니 대체 너무 복실이 지나쳐 뽀뽀가 어떻길래 이러실까? 할머니가 숨으셨어요. 할머니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귀여우시네요. 네. 한 번 마음이 동하면 아주 입술이 닳도록 키스를 퍼붓는 녀석. 시작했다면 좀채 끝나진 않고 보통의 키스는 달콤함이 남지만 복실이의 키스는 좀 찝찝함이 남는다. 이러니 할머니가 피하시지. 아유. 세 모녀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 그런데 미도리 녀석. 어라. 이건 또 뭐 하자는 건지. 미도리 없다. 띠디디디디. 참 별나다 별나.
걔 아니야 얘들은. 왜요? 응? 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겉만 개지 개가 아니요. 야, 팔순이신데 가족. 정정하시네요. 진짜 정정하시네. 한 가족으로 인정해 가족. 악스. How do you do? 엄마가 저기 뭐야 편찮으시고 그렇게 하고서 그 외롭고 우울한 그 마음을 우리 저기 미도리가 그걸 다 채워줬어요. 그때 바쁜 딸들을 대신해 친구가 되어준 녀석이 바로 어리광쟁이 미돌이었다. 녀석들이 있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할머니. 아이 많이 도움이 되다니 절대 쟤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사는 거야. 사랑해. 서울로 나가자. 아유 빨리 어이 아이 그만하고. 아이 너 난리 났네. 야 나가 빨리. 아우 나 먼저 털 빗어야지. 나도. 산책 가자 빨리 산책. 산책 가자. 집도 좋아요. 산책이란 말에 난리다 난리. 자 오늘 또 한번 달려볼까? 어? 차돌이 제일 이리 신났다. 와봐. 차돌 이리 와봐. 차돌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으쌰. 으쌰. 오랜만에 한번 안아보려는데 우와. 엄마가 힘 발휘해보자. 어유 이젠 개가 역부족이다. 들어올릴 것 같은데. 역시 자 업어야 될 것 대가족의 같아요. 산책이 시작되고 요즘은 좀 목줄을 꼭 채워야 되죠. 네. 저기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또 온 워낙 동네가 생김 시끄럽겠구만. 생김이 아이고. 이국적인 애들이라 동네 개들의 처음엔 이슈가 정말 될 거예요. 조용하게 시작된 산책. 그러나 위태위태 이게 급기야? 산책인가요? 산책은 원래 사색과 명상의 시간인데 이게 무슨 산책이에요? 보통과 약간 얼굴 찌푸리는. 아무나 못해요. 차돌이의 거침없는 질주. 기다려. 이러다 마라토너 되겠는데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차돌이한테 질 순 없다. 더 빨리. 엄마 죽어 그렇게 뛰면. 엄마 죽어요. 죽어요. 끌려가 완전히 전 끌려가요. 죽을 듯이 끌려가. 도대체 산책인지 운동인지 그렇게 온 동네를 마라톤 뛰듯이 돌고 나서야 산책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식구들. 그런데 차돌이는 잠도 안 하고 나가서 더 뛸까 우리? 엄마, 이모, 엄마. 한편 미도리는 아유 피곤하다. 자자 엄마하고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애기. 아유 오늘도 힘들었어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한시도 조용할 새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갔다. 아유 피곤하다. 대단하네요. 예. 다음 날 가족이에요. 사람하고 네. 똑같네요. 아침부터 어딜 가시는지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시라니까요. 삼장법사 같죠. 나왔구나. 오랜만이다. 잘 아세요? 예, 그러면 우리 산직동이 명물인데. 이제 슬슬 업힐 때가 됐는데 어부바. 업어야지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업고 가자. 업어요 여기서? 예. 업어. 시장 보는데 사람들 놀래잖아. 가면서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렇지. 알았어 엄마. 알았어 어부바. 아우 무거울 텐데. 좀 힘들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공장소에선 어쩔 수 없이 업고서 일을 봐야 하는데 아이고 보는 사람들마다 말도 안 돼. 이 모습은 매번 봐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가 보다. 언니 이거 30kg 넘겠죠? 시장바구니 갖고. 가끔 와요, 쟤요? 네, 갖고 와요. 애들도 크면 안 오는데 출세했죠. 너무 좋아. 이뻐. 뭐 가끔 업혀 다니는 개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껏 미도리처럼 큰 녀석은 없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요. 아유 죽겠어. 근데 왜 꼭 이렇게 업어야 돼요? 아니 그냥 보채니까 빨랑빨랑 보고 가야지. 어느새 장보기가 끝나고 저기 한 바퀴만 더 돌고 싶은데 저기 엄마 내려오지 마. 야야. 타로 나 쟤랑 사진 한번 찍을까? 찍죠 뭐. 자 김치. 그날 오후 갑자기 불이 나게 뛰쳐나가는 미도리. 이야 녀석들 동작 한번 일사불란하다. 오 마치 무슨 함을 짠 것처럼. 예. 녀석들이 있는 한
집 전방 1m에는 누구도 접근 금지다. 낯선 사람이 오면은 고물 아저씨요, 고물 아저씨. 됐어. 엄마가 있을 때는 안 짖어도 돼. 들어가 이제. 그러나 녀석들의 철통 경호는 진짜. 삽살개가 그렇대요. 집안에서도 계속된다. 네. 카리스마 있네. 지금 저녁 시간쯤 되니까 이때가 도선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래서 주변 동네 지키는 수호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들끼리만 사니까 산모녀를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아, 든든하겠어요. 예, 동친구니까. 아유, 그럼요, 든든하죠.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누는 세모니와 삽살개들처럼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한 존재.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우리 6식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함께 해온 이 땅의 토종견 삽살개. 그런데 이 삽살개가 다름 아닌 일본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해졌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이렇게 삽살개를 이렇게 군용복 모피 재료로 이렇게 투하를 하면서 멸종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무려 150만 마리가 넘는 한반도의 거의 모든 삽살개가 몰살을 당했던 것. 1985년 유전자 복원이 시작되면서 삽살개는 겨우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 독도에 우리 토종견 삽살개가 뿌리를 내렸다. 삽살개가 있네요. 복원이 되면서 가장 먼저 보낼 곳이 독도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을 향해서 콩콩 짖으면서 일본의 망원을 물리치고 독도의 좋은 국군들이 같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이고요. 삽살,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의 삽살개.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원들과 함께 독도를 지키는 삽살개 2마리가 있다. 그 이름 독도와 지킴이. 지금부터 이 독도 삽살개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독도의 대스타죠. 네. 서울에서 포항까지 차로 5시간. 다시 포항에서 배로 4시간을 더 가서야 저 멀리 울릉도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헌데 독도를 코앞에 남겨두고 제작진이 울릉도부터 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이곳 울릉경비대에 독도 삽살개 중 한 마리가 와 있다는 것. 경비대예요. 아, 우리 주인공 어디 있어요? 네, 주인공 저기 대원들이 좀 안 쓰는 내무반에 있습니다. 네모반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는 주인공. 그곳에서 우리는 삽살개 한 마리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저기 뒤에 뭐 보이죠? 그러네. 녀석 제작진의 방문이 영 달갑지 않은 모양.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데 독도가 향한 곳엔 어린 새끼들이 있다. 누가 제 새끼에게 해라도 가할까? 흥분된 마음을 쉬 가라앉히질 못하는데 이런 녀석의 기세에 눌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제작진. 축하하러 온 거예요. 완전 얼음 제대로 헛먹었다. 우리 제작진. 대원들이 나선 후에야 겨우 진정된 독도. 2월 6일에서 7일 그 사이에 새끼를 낳는데 8마리가 이제 잘 태어나서 어미인 독도가 울릉도에 머물게 된 이유. 바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잠시 독도를 떠나 있게 된 것이다. 출산 후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독도. 외부인이 오면은 좀 많이 반감이 많이 심합니다. 좀 친해지면서 좀 하면서 이제 촬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겠는가 우리와 독도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그래도 어제 안면을 텄다고 입장을 허락한 독도. 최대한 녀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비대원들의 옷까지 빌려 입었는데 자 이젠 이 마음 좀 받아주겠니? 자, 파. 처음에는
살짝 고개를 돌리다가 먹는다. 어미가 경계를 푼 사이 어디 그럼 귀한 새끼들 모습 좀 볼까? 겨우 생후 3주 된 새끼들이지만 눈빛부터 남다르다. 이 녀석들이 바로 독도 삽살개의 명맥을 이어갈 후손들인데 나 귀한 몸이거든요. 자, 첫째. 먹성이 좋아 내무반에서 돼지로 통한다는 첫째부터 둘, 셋, 넷 그리고 훈놈 다섯째. 다섯째와 일곱째는 삽살개 중에서도 귀하다는 백삽살이다. 얘가 여덟 번째. 제 막둥이. 총 8마리 새끼들의 어미가 된 독도는 아무리 식사 중이라 해도 작은 움직임만 느껴지면 새끼들에게 제깍 달려가 무슨 일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새끼가 벼늘 때 낑낑대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처리해 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8마리 새끼들을 돌보는 게 힘들만도 하건만 정성을 다하는 어미. 또 젖먹일 시간이다. 8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치열하게 먹기 시작하는데 한 자리 제대로 차지하고 부지런히 먹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주위를 맴도는 막내. 왜 자리가 없냐? 이제 그만들 좀 먹어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 해도 형제가 많다 보니 한 입 얻어먹기 힘든 배고픈 새끼들. 그래야죠. 재밌게 아저씨, 강하게 나 커요. 이거라도 좀 핥아 먹을게요. 근데 맛이 좀 오묘하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게 젖을 먹여야 하는 어미. 한창 먹성 좋은 새끼들을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늦은 밤 대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어미를 돕기 위해 한치 오차도 없이 분유타기에 들어간 건데 밤잠도 기꺼이 반납. 보통 하루에 한 4번 정도 타고 있어요. 잘 챙겨주려고 점호도 가끔 빠시면서 챙겨줄 때도 있어요. 배불리 먹지 못한 서너 마리 정도는 따로 챙겨줘야 한다고. 간이 딱 맞네. 이 순간에도 새끼에게서 눈을 못 떼는 독도. 괜찮아. 새끼 젖 먹이는 거야. 또 도와주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시하는 건데. 여기 있다. 근데 요즘 대원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새끼들이 건강한 건지 확인해 볼 길이 마땅히 없다는 것. 울릉도에는 이제 그 동물병원도 가축병원 같이 그런 것밖에 없고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육지에 직접 데려가고 나갈 수도 없고. 독도는 물론 울릉도에도 제대로 된 동물병원은 없는 상황. 그래서 예방주사도 해야 될 텐데요. 육지에서 수의사를 모셔왔다. 역시나 낯선 일을 경계하는 독도. 괜찮아. 독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검진을 시작해봤는데 천천히 할게요. 자, 이제 보자. 애기 한번 만져볼게. 자, 새끼들 좀 잘 봐주세요. 건강한 거죠? 눈도 이제 또릿또릿해지고요. 이게 생후 한 달이 다 돼가는 이 시기가 예방접종의 적기인 만큼 한 마리씩 주사도 맞고 한번 하고. 속에 깊게 가 꼴깍. 기생충 약까지 꼴깍. 생애 처음으로 쓴맛도 보게 됐다. 근데 의젓하게 주사를 받아들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 아팠어. 아팠어. 삐졌어. 삐졌어. 어떡해? 몰라요. 아저씨 나빠요. 절대로 안 쳐다볼 거야. 안 먹어. 애기들도 예방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여보면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컸어도 조금 자기 고집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낳는지 한번 볼까? 한 달 새 부쩍 자란 새끼들. 그래도 이가 이제 조금 날려간다, 그렇죠? 오늘 내친김에 첫 이유식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잘 먹어서
다짜고짜 머리부터 들이대는 녀석. 이유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할 틈도 없이 다들 맛보느라 정신이 없다. 식성 하나 타고난 건지 아유 아주 그릇을 뚫을 기세다. 그런 새끼들을 바라보는 어미. 니들만 먹냐? 숨 한 번 안 쉬고 흡입하는 녀석. 진정한 이유식. 그래,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도 굶진 않을 거야. 한바탕 이유식을 배불리 먹고 다들 잔다. 빵빵해진 배를 하고 세상 모르고 잠든 새끼들. 아기와 엄마가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 것도 엄마의 건강과 아기의 영양적인 밸런스를 위해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젖을 먹고 나면 한두 시간 정도의 휴식기는 가진 다음에 다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필요합니다. 새끼들이 잠든 사이 수의사의 조언대로 산책에 나선 독도. 출산 후 처음으로 바다를 찾았다. 가벼운 발걸음, 바다 냄새에 기분이 좋아진 모양인데? 그동안 답답했을 거예요. 좋다.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상쾌한 바람인지 한참이나 바다를 바라보는 독도. 사실 저 바다 건너엔 8 새끼들의 아빠이자 독도의 남편 지킴이가 있다. 홀로 독도를 지키느라 벌써 한 달 넘게 아내와 태어난 새끼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새끼들 중 5마리는 곧 국민들에게 공개 분양될 예정. 그렇게 새끼 따내보내면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만날 기회가 없네요. 공개 분양 전 삽살개 가족이 모일 순 없을까? 이렇게 독도에 지킴이가 이렇게 잠깐 나와도 이렇게 경계 근무에 좀 지장이 없을지. 하지만 이제 그 몫은 우리 대원들이 할 것이고요. 우리 그 삽살개도 그동안에 고생한 노고를 봐서라도 부인계야가 만나는 그런 휴가를 주는 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예, 내일 날씨는 좀 좋지 않은 편인데 아무래도 뭐 운이 따라준다면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비대 협조하에 지킴이를 데려오기로 했다. 헌데 독도에 가기로 한 아침, 날씨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서둘러 배에 오르는데 급격히 높아진 너울성 파도. 간신히 배가 출발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섬 독도를 향해. 그렇게 험한 바다를 헤치고 달린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 멀리 독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독도가 코앞에 있지만 파도가 높으면 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건데, 독도는 1년에 겨우 50일 정도만 입도를 허락한다. 배가 무사히 닿길 바라며 경비대원들도 모두 선착장에 나와 있었는데, 다행히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드디어 독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독도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저번 시간에 지금 30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이 독도가 위에 있어서 30분 안에 다시 울릉도로 출발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지킴이를 빨리 만나야 하는데? 혹시 네가 지킴이니? 독도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네. 엄마보다는 얼굴이 조금 더 넓적한 것 같아요. 오늘 독도에 정말 1년에 한 68일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독도하고 지킴이하고 만나게 되는 게 정말 하늘에서 좀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지킴아, 독도하고 잘 만나고 와. 안녕. 지킴이가 등장하자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녀석에게 사람들 관심 폭발이다. 선생님 여기 왜 있는지 아세요? 독도 지킴이? 네? 독도 지킴이? 독도 지킴이? 예. 어떻게 아세요? 들었죠 한번.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걸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서는 지킴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킴이는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독도를 떠났다.
혼자 몸 푸느라 고생한 아내와 귀여운 8마리 새끼들을 보고 과연 지킴이는 어떤 반응일지. 그렇게 남편 지킴이가 바다를 건너는 사이 그 시각 울릉도에 사는 대원들이 목욕 제기하고. 몸단장에 나섰다. 목욕 제기하고 뽀얀 얼굴로 이제 남편을 만날 일만 남았는데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한 남편 지킴이. 서로를 알아보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는데 감격스런 부부 상봉의 순간이다. 유난히 금슬이 좋다는 삽살개 부부. 한 달 가까이 떨어져 있었으니 서로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굴을 비비고 연신 꼬리를 치며 반가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아니 얼마 만에 만나는데 안 반갑겠습니까? 아 우리 대원들도 지금 가족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 그 여자친구들 좀 면회 오라 그러고 해. 이제는 새끼들을 만나볼 차례. 하지만 처음엔 좀 어색한지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지킴이. 이 많은 녀석들의 아빠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지킴아, 이 새끼. 코앞에 보여주자 관심을 보이는 아빠. 하나하나 눈길이 머문다. 드디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렇게 독도 삽살개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 예, 우리 독도랑 지킴이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대대손손 우리 울릉도와 독도를 지킬 겁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가 지킨다! 파이팅! 대한민국 동쪽 끝땅. 결의 가슴 속에 우뚝 피어있는 섬 독도.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한때 일본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독도의 경비견으로 뿌리내린 삽살개들이 있다. 그 이름 독도와 지킴이다. 독도 경비대원들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일본의 망혼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는 2마리의 삽살개 부부. 그리고 지난 2월 6일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난 앙증맞은 이혼 녀석들. 독도 삽살개 2세들 기억하시죠? 정말 제주에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하셨어요. 대원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던 새끼들인데 이 탄생의 기쁨을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새끼들을 국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잘가 얘들아. 천방지축 새끼 삽살개들의 새로운 가족 찾기. 독도 삽살개들의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녀석들이 얼마나 자랐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저는 지금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같이 저희랑 근무 쓰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지킴이도 이제 독도에 들어가서 근무 잘 쓰고 있어요.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독도. 꼬리까지 살랑이며 반갑게 제작진을 맞이한다. 네. 헌데 네모반 어디에도 새끼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바글바글했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좁아가지고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있어요. 아, 저기 강아지들 있네요. 있어요? 예, 많이 컸는데요. 운동장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한 모습. 잠시 떨어진 것도 아쉬웠던 건지 독도가 한달음에 새끼들에게로 달려간다. 익숙하게 어미를 따르는 새끼들. 어느새 걸음마도 다 뗐다. 마치 어미 오리를 따르는 아기 오리들처럼 신나게 운동장을 누비는데 얼굴 잘 먹었네요. 아주. 녀석들 이렇게 보니 정말 몰라보게 자란 모습인데 털도 부쩍 길게 자라고 몸집도 제법 커졌다. 모두가 별 탈 없이 잘 자라준 것은 대원들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 한참 추울 때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근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고생이 많았지. 독도 역시 새끼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떨어지면 독도가 좀 서운해했어요.
예, 아무래도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새끼 나는 것도 함께 봤었는데 저는 예, 많이 아쉽네요. 가기 전이라도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럼요. 대원 아저씨들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부지 녀석들 노느라 정신없다.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나는 오늘 묵은 먼지 벗겨내고 예쁘게 단장을 시키기로 했는데 까까머리 총각들의 2달간의 육아 체험. 서툴기만 하던 손길도 이젠 제법 능숙해졌다. 잘 키워주실 거라고 믿고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보내려고 해요. 젊은 총각들이지만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육지까지는 배로 4시간. 어린 새끼들이 버거워하진 않을지 걱정스런 마음에 야, 저걸 멀미 방지 스티커도 마련했다. 사람 말고 동물한테도 효능이 있다 그러길래 한번 붙여주죠. 아, 진짜 효능이 있나요? 걱정되죠. 혹시라도 멀미를 할까봐. 네네, 새끼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독도. 곧 새끼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알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죠? 새끼들을 보는 대원들 역시 아쉬운 마음뿐이다. 얘가 예, 그 가장 이제 못 먹고 맞아요. 작았다는데 찾던 애 있었잖아요. 이만큼 컸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근데요, 나 없다고 울고 그럼 안 돼요. 어미와 함께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서는 새끼들. 많은 대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왔다. 잘 가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네, 저희도요. 독도야, 새끼들이 이제 가야 된다. 슬퍼하지 말고. 애들 다 좋은 데 가는 거야. 아주, 어? 어미게 독도를 안심시킨 후 새끼들을 차에 태우는데 입양 가는 건 모두 5마리. 비교적 일반인이 키우기 쉬운 온순한 녀석들이 보내지는 것이다. 그때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독도가 새끼들 곁으로 다가간다. 그리곤 차 안에 있는 5마리 새끼들을 향해 하나하나 눈길을 주는데 아쉽기만 한 표정. 하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 계속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어미. 새끼들 역시 뭔가 어리둥절한 표정인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는 5마리와는 달리 이곳의 남은 새끼들은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는 경비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독도 경비대원들과 함께 국토 수호의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겁니다. 같은 이제 전우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잘 가 얘들아. 건강해. 잘 살아야 돼. 새끼들을 태운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독도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다. 마음이 짠하네요. 이 울릉도를 떠나 태어나 처음으로 무트로 향하는 새끼 삽살개들. 과연 바다 너머에는 어떤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배에서 내린 뒤 또다시 차로 1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국 삽살개 재단. 삽살개 재단. 자, 독도 삽살개들이 왔습니다. 이미 스타일 여자들은 예. 날 때부터. 먼 길 큰 탈 없이 와준 새끼들. 고생했지, 배 타고 온다고. 제 역할을 했나 보네요. 귀한 삽살개들. 근데 녀석들은 독도 삽살개의 후손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쁘네. 이뻐. 삽살개 한 3,000마리 정도가 전국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멸종 위기종의 하나가 판다곰입니다. 판다곰 숫자가 3,000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숫자니까요. 아직도 삽살개가 이렇게 그렇네요,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때 전국에 3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늘어난 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렇네요. 하지만 아직까진 턱없이 부족한 수입만큼 멸종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번 국민 분양에 쏟아진 관심은 더욱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엄청났어요 정말. 서브가
다운이 돼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작동이 전혀 안 돼서 311명이 신청을 했고요. 예, 저희가 그 중에 5명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이 한 6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편지까지 남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연을 직접. 이번 국민 분양은 삽살개들이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찾는 일인 만큼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서도 심사위원들을 초청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새 식구를 만날 부푼 기대를 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얼굴 좀 보자. 아 잘생겼네. 품에 안고 보니 이제야 다들 실감나는 모양. 사람도 삽살개들도 서로가 신기하기는 마찬가지다. 품이 있게 지으라고. 품이 있는 게 어디 있냐? 토종인데. 복순이로 지면 되지. 복순이. 그치? 여기 특별한 한 사람. 군대를 독도에서 군생을 했거든요. 삽살개와의 추억이 좀 있는데. 독도 지킴이가 계속 지내셨거든요. 독도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같이 생활했었어요. 독도 경비대원으로 군 생활을 한 범준 씨. 동네였던 독도와 지킴이의 2세를 가족으로 맡게 된 것이다. 영화 같네요, 영화. 야, 이제 내가 엄마다. 아빠, 얘가 우리 이제 키울 영웅이에요. 영웅이 안 나. 보자. 이 잘생겼네 이놈. 활발한 친구들까지 덤으로 얻은 영웅이. 그런데 녀석 도착하자마자 기선제압을 시작한다. 끈질기게 쫓아가는 녀석. 닥스훈트도 지장껏 덤벼보지만 어째 영웅의 기에 눌린 것 같다. 안 돼요, 안 되네요. 올해 2살이라는 닥스훈트가 생후 2달 된 삽살개에게 밀리는 상황. 나중에 또 더 크면 이제 얘도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이름부터가 귀신 쫓는 해병대 아니지? 귀신 쫓는 견공 삽살개인 만큼 이름값 제대로 하는 듯하다. 그런 삽살개와 이제 편집돼간 닥스훈트들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같이 살다 보면 사면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또 형 누나로서 이제 삽살개 오히려 또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화기애매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볼 겸 다 같이 마당으로 향하는데 날쌔게 계단을 내려간 닥스훈트들과는 달리 어라라라 녀석 형님들께 덤비던 기계는 어디 가고 명세기 천연기념물 368호 깨서 계단 앞에서 무너졌다. 아유 이게 웬 낭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 보는데 별것도 게 까불었구만. 결국 경록 씨 도움으로 마당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어깨 좀 펴나 했더니 아이고 이번엔 짧은 다리가 문제다. 다리 짧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닥스훈트도 뛰어넘은 높이건만 이게 버거운 영웅이. 아이고. 하지만 칠잔팔기 은근과 끈기 피는 민족의 토정견 삽살개에게 흘렀으니 어렵사리 올라온 영웅이 이번엔 좀 얌전한가 싶었는데 꽃이 맛있어. 꽃이 맛있어. 꽃 따먹었어? 응? 아이 뭐 그래 개구쟁이여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 이 집도 한번 가볼까요? 싸면 안 돼. 알았지? 한편 언니 유빈이 품에 안겨 고양이 부부와 인사를 나누게 된 백삽살개 희망이. 그런데 겁이 많은가 봐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온 귀한 삽살이에게 태어나 이런 대접은 처음이다. 멀견하게 생겨가지고 넌 뭐하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해. 고양이가 기가 고양이들 좀 입장에서도 강아지와 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니 대면할 수밖에. 이제부터 친해지는 건 녀석들이 풀어야 할 숙제. 다가가는데 별 두려움 없는 희망이와는 달리 고양이들은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는데
싫어한다기보다는 영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언니 나랑 놀아요. 졸졸졸 따라붙은 꼬맹이가 여간 귀찮은 암컷 고양이 키키. 친해지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 녀석이 하소연할 것은 언니 유빈이뿐. 고양이들과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유빈이 위로 덕에 마음이 좀 풀어진 듯한데. 지망이? 제 집인 걸 아는 걸까? 입주하자마자 아주 신이 난 희망이. 나오기 싫어? 마음에 들지, 희망아? 이렇게 독도 삽살개들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 마음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준 마음처럼 아프지 않게 유빈이랑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겁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졌던 천연기념물 368호 삽살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독도 삽살개 2세들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